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6월 12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부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이제 VIP 경마 크로, VIP 문자는 이제 그만하기로 했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 솔직히 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사람이 돈도 좋지만 이게 부담이라는 거가 있으면은 자기 기량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천을 했을 때 내가 얼마를 사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물론 부담이고, 또 어떤 특정 경주를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라는 것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VIP를 안 하면 또 부담이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똑같은데 돈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돈하고는 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취향이 다 틀리겠지만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좀 뭐랄까 예상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안 할 생각이고, 뭔가 계기가 있다면 다른 모양새로 해볼 생각은 있지만 순수 VIP 문자라는 것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안 할 생각이고 그냥 문자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삼복승 삼쌍승식은 제 문자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금액도 똑같이 2만원 동일하게 하루 2만원 이렇게 동일하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자 문자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2일이면 뭐 3만원, 5일이면 3일이면 뭐 5만원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루에 2만원으로 해가지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기분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고, 어제도 뭐 지난주에 그걸 이제 벗어 던지니까 성적이 좋습니다. 성적이 좋고 중구배당 적중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적중량이 쭉 나온 거 있죠? 지난주 뭐 일요경마 때는 A급 메인, 준 메인 모두 적중을 시켜드렸고, 여기에 또 단통 적중도 3개가 쪼르륵 이어지면서 좋은 적중이 나와줬고, 토요일 날은 좀 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 날은 또 이겼고요.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2승 1패로 승리로 마감을 했고, 6월의 첫째 주도 5월 말도 그런 대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요 근래 성적은 다시 예전과 같이 전성기 때 기량의 한 90%는 80% 정도는 왔다. 이제 옛날처럼 이제 100배 같은 거 이제 빵빵 단통으로 맞히면 100%가 온 거죠. 그때는 하루에 문자가 한 200명 정도가 와요, 저한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문자가 왔느니 안 왔느니 뭐 그냥 매경주 잘하느니 못하느니 별분들이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자가 3만원짜리는 했을 때는 그런 손님이 없었거든. 근데 2만원짜리를 하다 보니까 손님은 많아졌는데 구구절절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많네. 그냥 매경주 입으로 경마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잘하면 또 돈 찾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쌩을 까요. 못하면 그렇게 그냥 구구절절 뭐라고 그랬었고. 그러니까 그게 피곤하더라고. 엄청 피곤해. 그래서 3만원 올릴까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괜히 그냥 돈벌러내라는 소리 들을까봐 그냥 안 했어요. 그냥 좀 덜 먹고 덜 싸고 그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속 편해요. 돈 밝히는 것도 저는 이제 좀 지겹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경마만 하고 싶어요. 좋아하니까, 경마를 좋아하니까 그냥 경마만 하고 싶어요. 전 경마가 좋습니다. 지겨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좋아요. 좋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일요 경마 이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출주 뉴스도 토요 경마와 마찬가지로 좀 줄어들었고, 부산 경마도 좀 편리한 흐름이 있고,
또 서울 경마도 아주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출주 수가 좀 줄어들었고 다적중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부산 교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경마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전형적으로 이기는 경마 일요일날 같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경주에서 단통 적중 한 서너 개 나오고 한 두세 개 나오고 배당을 떠나서 한 서너 개 나오고 승부처에서 한 두세 개 깔끔하게 맞춰드리고 이러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주 그런 경마를 한다면은 뭐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른 경마가 지난주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일요 제1경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UCC 경마방송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출발합니다. 자, 일요 제1경주입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건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데 일단 선행은 5번 레전드 거리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편성에서 나는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입니다. 바로 12번 머치먼이라는 마필입니다.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으로 꾸준하게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순발임에도 불구하고 순발력이 괜찮습니다. 이 포리스트 캠프의 선행의 혈통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예, 순발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필 자체가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순발력이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경주력의 업그레이드가 보여줬던 마필이다. 12번 머치먼이 예,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이 관심권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괜찮은 마필들이 있죠. 그래도 1번 비오 빅토리는 좀 그렇고 3번 이 풀게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3번 풀게인 이 마필은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예, 데뷔전 때는 사실상 능력을 빼어나게 발휘를 못했던 마필이지만 실질적으로 주행검사 때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터라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사실상 주행검사와 데뷔전을 실전의 연장으로 봤을 때 이번 2전째에는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번 풀게임과 같은 마필은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2번 머치머니와 3번 풀게인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 제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 제2경주. 1호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 2경주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출주수가 많지가 않죠. 총 7두밖에 출전을 안 하고 있는데 뚝심형 마필들은 없어요. 뚝심형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2경주는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 거리가 1300이라도 훨씬 더 유리한 편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가 전개 이점을 안고 누가 선제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3번 민트라는 마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3번 민트라는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주행검사는 이제 4번에 걸쳐 받았던 마필인데 줄이 분량도 많았고 뭐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쳐 통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행검사 능력이 굉장히 좋았고 지난번 데뷔전 때 형편없었고 지난번 2전째는 능력을 발휘했는데 편성이 세서 잘 뛴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3번 민트는 계속적으로 경주력이 향상되고 있는 마필이다. 자, 그런데 베이스 자체로 우수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선행을 간다면 예전과 같은 능력보다는 훨씬 더 잘 뛸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라 3번 민트는 피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이 괜찮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일단은 5번 토우킹이라는 마필이 괜찮아요. 5번 토우킹이라는 마필이 이번 편성에서 그래도 꾸준한 경주력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필 자체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번 토우킹이라는 마필, 이 마필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3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누가 팔릴지도 사실상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팔리는 마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3번 빅챔프와 뭐 7번 마중물, 이런 마필들이 뭐 팔릴 가능성이 있는 편성이잖아요. 마중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경주 때 뭐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연투를 했던 마필인데, 사실 이번에도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본다면 7번 마중물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 검빛의 가자라는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도 하나의 복귀를 보더라도 마필의 능력이 끝걸음이 죽어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초반에 레이스 자체를 끌지를 않았기 때문에 종반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직전 대비는 걸음이 많이 늘어난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비교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데 왜 마필 능력이 2%가 부족한데도, 전체적인 능력이 2%가 부족한데도 경주력이 향상을 끌어냈다고 얘기를 하고, 강타가 어쩔 때는 경주력이 더 끌어냈는데, 기록적인 면에서 끌어냈는데 경주력이 하강을 했다고 얘기하는 적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 주로 빠르기라는 부분이 베이스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주력이라는 부분이 마필 능력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 그 분석을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여기에 주로 빠르기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경주가 끝나면. 그 주로 빠르기라는 부분,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풍속이라는 부분에 대한 수치상의 그 플러스 부분, 또 예를 들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비가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숫자를 대입을 해버리거든. 그러기 때문에 마사의 기록은 더 빠르더라도 때로는 경주력이 하강을 했다고 그러고 때로는 경주력이 향상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대입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 분석을 똑같이 보더라도 사람마다 그 차이가 해석하는 부분이 다 다른 게, 거기에 대입하는 숫자와 거기에 대입하는 이 가상적인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록적인 부분도 전부 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능력이 제일 우수해. 7번 마중물이 예를 들어서 이번 경주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 근간 두 번의 폭발적인 능력을 뽑아냈으니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사실상 하강을 한다면 급하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끌어내는 능력이 급상승을 했으니까 하강을 할 때도 급하강을 한다. 이런 전제하에 다른 유형의 마필들이 소폭 상승을 한다도 언저리에 있다면 그 하강된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마필이 이 마중물을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마다 그 부분이 전부 다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배당이 터지고 또 다른 유형의 분석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거기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다 다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분석이 비록 틀릴지언정 당시에는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건 나름대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서 뭐 옳다고 다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시 그런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3번 빅챔프라는 마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3번 빅챔프라는 마필을 오히려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마 자체가 많은 정보가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수라는 친구는 제껴놓고, 그거는 그 친구들은 경마를 하는 게 아니야, 기동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저는 예상가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 바깥에 있는 소수꾼들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평생을 기동량만 하면서 뭐가 가느니 좋느니 나쁘니
아니 그렇게 따지면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조교사하고 기수하고 제일 부자가 돼야지. 왜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말을 만들고 관리사 같은 사람들도 가장 부자가 돼야지. 지가 배팅을 할 수 있잖아. 배팅을 못하는 구조가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하려고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구조잖아. 그런데도 그 친구들이 배팅을 안 하고 또 그 친구들이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네 정보가 맞지 않는다는 거하고 똑같이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난 착하니까 이런 일을 안 한다. 그건 아니거든. 제가 봤을 때 조교사나 관리사들도 배팅하라고 창고를 만들어주고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배팅하라고 그래도 그 친구들 돈 다 잃어요. 제가 장담해 드릴게요. 100%다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지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사에 관계하는 조교사나 이런 친구들이 배팅을 해라고 해도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친구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직 안 되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 100% 다 잃어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만큼 배팅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자, 1호제 4경주입니다. 나는 걸출한 충마의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표시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하는 마필은 바로 1번 영롱이란 마필입니다. 자, 마필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임여기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경주를 하면 할수록 한 차원씩 그 선임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골마겸이라는 것이 직전 경주 이후에 조금 있어서 그게 이제 좀 문제시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능력,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 영롱은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상대 마들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하고 어떤 마필이 뛰어나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없을 정도로 후차권은 상당한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도 1두를 언급을 드리면 8번 핑크스타입니다. 이게 안효리 기수가 이제 계속 탔던 마필이고 또 안효리 기수가 가끔가다 이 정도만 하면 이제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던 마필인데 8번 핑크스타 괜찮고 근데 요 마필보다도 9번 초원의 창가 이런 마필들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은근히 후착에서는 상당한 접전 양상의 구도로 볼 수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어쨌든 그 중심에는 1번 영롱을 놓고 때리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강타의 자랑 부산교차 1경주 부산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이제 부산경마에서는 어떤 모양새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여기도 강축이 있죠. 무조건 충마가 있죠. 바로 7번 무패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 때 워낙에 이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시 능력만 놓고도 선취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터라 강대가리라고 얘기를 해도 누가 이 일을 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 이제 단통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은 9번 하늘의 질주라는 마필이 당연히 팔릴 가능성이 있죠. 지난번 경주 때 우승을 차지하는 걸 보고 야, 그래도 느린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서 끝까지 뻗팅기는 그림을 그려줬다. 사실상 이제 직전 경주의 우승 자체가 경주력에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군의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승급전에 감량 4kg의 2점을 맡고 있는 마필이라 당연히 9번 하늘의 질주는 이 편성에선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이 복병권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복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3번 탐나정벌이라는 마필. 요 마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편식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요 마필은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사실상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인데 1번, 9번이라는 나는 또 능력마들이 뻗팅기고 있기 때문에 또 안정된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도 두 가지의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5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UCC 준백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준비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완전히 돌아버린 마필이 나왔네요. 바로 2번 그리핀이란 마필입니다. 이때가 이제 5월달이잖아. 이때가 이제 강타가 그 4월 말부터 이제 막 VIP 문자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삼복승식 문자도 하고 그러면서 개 난리를 피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리핀이란 마필, 이게 이 그리핀이란 마필을 놓고 이 한빛 나라를 뺐던가? 그래서 또 못 맞췄고, 하여튼 대가리를 놓고도 못 맞히는 경주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슬럼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대가리를 놓고도 이렇게 자꾸 못 맞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제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 자체도 사실상 이제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들은 없습니다. 전개상의 경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하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위주로 해서 요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서 때려야 되는 경우입니다. 단, 주특기가 선행 외에는 답이 없는 마필들은 비록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기가 어려운 편성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 인기마들은 솔직히 불안하다고 해서 가감하게 자르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마필들은 그렇게 세게 보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경주에서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일본 퀸즈 펠리스라는 마필이에요. 이거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마필이.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2%가 부족합니다. 2%가 부족한데,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이후 1번 퀸즈 플리부스터가 우수한 능력을 보여준 마필들이 뭐 예를 들면 2번 그리핀이나 3번 통해창가인데,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어느 정도 맥시멈을 찍은 마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1번 퀸즈 프리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소폭으로 끌고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다가 선행력과 추임력의 기복이 굉장히 커. 그러면 기복이 크게 상승된 전력들이 하강을 할 때도 급하강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순리적인 상승이었거든. 그냥 순차적인 상승.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일본 퀸즈 펠리스 같은 마편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팔리는 그리핀이나 3번 동해창가보다도 오히려 일본 퀸즈 펠리스가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자, 이번 5경주 준매인 승부처럼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되고, 그로 인해서 중배당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김옥상 기수 JS킹, 헬켓의 JX킹 멋지게 맞춰드렸죠. 바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헛질할만 하지 않으면은 평균 이상의 그 경주력을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문자 손님은 굉장히 많고, ARS 손님도 제 단골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게 이제 평균적인 능력, 즉 안정적인 적중을 보여준다는 장점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못할 때가 있고 슬럼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생각을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맨날 잘 맞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경마라는 것이 절대 맨날 잘 맞히는 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슬럼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뭔가 또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경마라는 것이 그래서 평생에도 항상 어려운 게 경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2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부산으로 내려가서 준비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부산교차 2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특정 마필이 아주 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의외로 혼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일단 능력만 놓고 본다면 제가 보는 경주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은 2번이 테일윈드라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뭐랄까 주행불안으로해서 이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이 지난 이후에 지난번 경주 시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저는 이번에도 직전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필 자체가 주행만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는데 전혀 하자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테일윈드는 이번에 더 뛸 수 있는 소질을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라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테일윈드는 이 편성에서 뭐 강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후착이 누구냐 이 부분만 골라 잡으면 되는데, 이번 경기는 의외로 이 안 팔리는 마필, 보병권 마필이 강타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마필들이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해준다면 의외로 아주 짭짤한 매당이 강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의 마필들 위주로 해서 한번 강력하게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자, 그래서 부상교차 이 경주는 한 중배당 10배 정도 안팎으로 해서 강력한 단통을 때려볼 수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7두가 출전을 하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충막감이 마필이 버티고 있다고 해더라도 가온이 아닌 경주죠. 뭐 충분히 충막감의 마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4번 유지런이라는 마필이 버티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안 보이지? 4번 유지런이. 자, 이 4번 유지런이라는 마필은 사실상 이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가 사실상 승군전이었어요.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또 거리가 1400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다. 자, 그것도 이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요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이번 경주는 무조건 직전 이상의 경주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4번 유지런이라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상응해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도 있죠. 당연히 이제 6번 조아라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사실상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우승 자체가 경주력의 급하강을 하는 가운데 일궈오는 우승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번에는 더 뛸 수 있는 소질을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서 저는 뭐 6번 조아라 이번 경주 아주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이에요. 오히려 조아라를 놓고 때려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조아라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아주 강력 추천을 해보고 싶은 마필은 4번 유지런과 6번 조아라인데, 조아라 쪽에도 굉장히 무게중심을 오히려 조금 더 두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6번 조아라를 추천드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경시 이제 어떤 마필이 또 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이 컴퓨터가 지랄이네요. 이게 또 컴퓨터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끔 가다가 컴퓨터가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애먹일 때가 많은데, 오늘 또 그러네. 갑자기 UCC 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네요. 이게 아파트를 사면 개 혼선이 됩니다. 이게 막 너도나도 이 회사가 틀리다 보니까 혼선이 돼가지고 요 시간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이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저로 하여금 아주 당혹스럽게 만드네요. 그래서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저야말로. 근데 이제 뭐 그거 컴퓨터 끄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니까.
자, 부산경차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는 지난번 경주 때 강타에게 아픔을 줬던 마필들이 있는데 전혀 당일날 안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런 마필들을 위주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승부를 해서 여기서 한번 상황을 한번 내보고 싶은 작심 배당을 노리는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상황을 한번 내보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완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상황을 한번 내보고 싶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된 승부선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일단 일본 톱스프링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안 팔릴 것 같아요. 아마도 안 팔릴 것 같은데 금강경시 이제 계속적으로 하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경시 이제 안 팔리겠죠. 안 팔리겠는데 제가 볼 수 있는 견지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마필이라서 이번 경시 무조건적으로 한번 기대치를 가져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 아주 강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일본 톱스프링은 이번 편성에서 무조건 강하게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고 싶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완벽하게 기본마 패턴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일본 톱스프링은 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전혀 안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 일본 톱스프링은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봅니다. 자, 그래서 메인 승부처는 작심 배당을 노리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팔리는 마필들은 많잖아요. 3번 바다도시도 팔릴 테고 뭐 2번 테리어테일도 좀 팔릴 테고 팔리는 마필들이 많은데 저는 일본 톱스프링이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7경주. 자, 요번 경주는 트레이너스컵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이제 특별 경주로 해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요번 경기도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좋다 나쁘다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다들 고만고만한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의외로 이번 경기도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데 강타가 이번 경시 이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바로 이 8번 알라딘이라는 마필인데 알라딘이라는 마필은 이번에 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연속 하강된 경주를 보여주며 10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시 무조건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8번 알라딘이 당일날 팔리든 안 팔리든 무조건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저는 7경주에서는 8번 알라딘이라는 마필, 이 마필을 굉장히 강하게 읽어주고 싶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고 이번에 부중이 57kg라는 다소나마 가부중을 달고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 마체가 작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8번 알라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배당권 전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라서 강하게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4경주 부산경마 현장 승부처로 해서 강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번 경주는 이제 10번 트리플 5라는 나름 충만감의 마필이 버티기고 있는 경주입니다. 당연히 이 편성에서 뭐 10번 트리플 5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후착이 누구로 팔릴지 이 부분이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제가 노리는 마필이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전혀 뭐 안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입장에서는 뭐 찬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입장이라서 저는 뭐 10번 트리플 파이브라는 걸출한 충마가 있지만 단통이 메이드되어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고 싶은 경주라서 자, 뭐 10번 트리플 파이브가 있다 하더라도 한번 제대로 된 승부가 될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현장 승부처에서 한번 강하게 붙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트리플 파이브를 강하게 읽어주는 편성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8경주, 1호 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2번 미스터 마운틴과 또 여기에 5번 지상곡탑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중에서 1등은 분명히 갈 수 있는 경주예요. 물론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은 그럼 못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못할 것 같아요. 동반 입상은 좀 회의적인데 2번 미스터 마운틴이나 5번 지상곡탑 중에서 한 마리는 무조건 온다. 그러면 이런 마필들은 축으로 놓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2번 미스터 마운틴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2번 미스터 마운틴은 지난번에 이제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음에도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미스터 마운틴이 제일 센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57kg라는 다소 갑오징을 달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순수 능력만 놓고 본다면 이번 편성에서 가장 센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번 미스터 마운틴은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지만 조금은 좀 뭐랄까 불안한 요소도 안고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축으로 놓기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5번 지상곡탑과 같이 바닥에다 깔고 갈 수 있는 마필이지 이 마필을 아예 축으로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유형의 뭔가의 마필이 이번 경주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다. 자, 하지만 2번 미스터 마운틴은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청 5경주, 코리안 오코스배 5폰 특별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대상 경주죠. 2번 오뚜우뚝입니다. 야, 이 마필이 갖고 있는 사이즈로는 가장 육구미를 형성하고 또 전개상 선행의 가능성도 가장 높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르기는 어려운 마필이에요. 사실상 안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마필인데 가장 위험한 마필이 또 2번 오뚜우뚝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이제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일수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여유있게 선행을 갈 수가 있는 편성이라서 뺄 수는 없지만 2번 오뚜우뚝이가 조금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면 분명하다. 그래서 2번 오뚜우뚝이를 인정을 하고 또 여기에 4번 호송지벽도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2번, 4번이 대길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2번 오뚜우뚝이가 지난번 경주에 거의 맥시멀의 능력을 뽑아내었던 마필이라서 과연 한 번 더 입상에 성공을 할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긴 한데 어찌됐든 뭐 총력전이 예상이 되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호제 9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7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요번 경주는 사실 아주 큰 배당을 노리는 메인 승부처는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큰 배당을 노리는 메인 승부처는 아니고요. 단통을 노리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배팅권의 안착을 지켜보고 싶은 마필은 이 8번 소통시대라는 마필인데 한물이 좀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한물이 같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근간에 우세가 된 이후에 기량이 많이 쇠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조금은 아쉬운 면을 매번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1등급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외산말들하고 맞짱을 뜨게 되는 그런 실적인데
지난번보다는 뭐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해졌죠. 약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8번 소통시대가 충분한 경쟁력을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자 8번 소통시대는 일단 배팅권의 난처가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8번 소통시대를 충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얘를 놓고 때리진 않을 거예요. 단통으로는 때릴 수 있는 마필이지만 충만하고 생각하지는 않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처 멋진 적중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자 다크스트 나이트는 과부족에 따른 불안 요소가 있고 2번 노밴드는 또 공백에 따른 불안 요소를 안고 있고 그러면 5번, 2번이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인정을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인데 일단 5번 다크스트 나이트는 제일 세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금강경시 행보 자체가 워낙에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과부족에 따른 불안 요소를 안고 있지만 환자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직까지는 환자는 아니니까 그래도 5번 다크스트 나이트가 59kg로 작은 마체로 버틸 수 있을지 이게 이제 한계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요지를 안고 있는데 이게 이제 5번이 버틸 수 있을지를 한번 현장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2번 노밴드는 대가리로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2번 노밴드의 상태와 5번 다크스트 나이트의 현장 상태를 꼭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다크스트 나이트도 59kg가 450 담아도 안 되는 마필이라서 무거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무조건 축이라고 할 수는 없는 마필이라서 그 부분이 좀 불안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6번 마천볼트까지도 입상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끝으로 이제 1호제 10경주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간에 컴퓨터가 조금, 손가시게 해가지고 좀 버벅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당만 하나 가르쳐 드리죠. 10번 스탠드 카메라맨이라는 마필인데, 요게 이제 약간의 공백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 편성 자체가 덜 떨어진 조금 뭔가 2%가 부족한 선행형 마필들이 즐비한 편성인데, 거리도 또 1300이고 3등급 경주에서 선행형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지만, 의외로 뒷방을 맞으면서 10번 스탠드 카메라맨이나 마필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등급을 출전하고 있는 10번 스탠드 카메라맨이지만 얘는 강등마거든. 강등마에서 지금 이 핸디캡 네이티브를 64점을 받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센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65점짜리가 누구야? 3번 전승대대가 65점짜리고 지난번에 이제 선행가사 성공을 했던 6번 스모큰 조가 또 이제 62점을 받고 있는 경주인데 제가 보기엔 이 10번 스탠드 카메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여기에 이제 붙일 수 있는 남은 4번 니드 어게인 같은 마필은 이런 마필들이 좋다. 그러면 3번 전승대세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전승대세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에요. 오히려 2번 블레이징 스타 같은 마필은 좋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노림수의 마필은 10번 스탠드 카메라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경마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이번 주는 이제 부담 없는 마음으로 강타와 함께 하신다면 뭐 무난히 승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성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